때는 2005년 9월 10일 새벽 5시 20분 119로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저희 딸이 안 일어나요.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그거 어떻게든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요, 빨리요. 야, 이거 딸이 안 일어난다. 새벽 5시면은 꾸두 새벽인데. 어쩌다가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신고하신 분은 고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였는데요. 딸이 평소 학교에 일찍 등교를 해서 새벽에 아침밥을 차려놓고 딸을 깨우러 방에 들어갔다가 상황을 목격하고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딸이 고등학생이었어요. 야, 이건 뭐지? 자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던 건가? 밤새 방에서 자던 딸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야, 일단 무사히 깨어나야 할 텐데 딸은 어떤 상태였나요?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이 급히 출동했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현장 상황이 좀 심상치 않아서 곧바로 강력팀으로 출동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대체 어쩌다가 방에서 자고 있었던 거 아니었나요? 현장에 도착해보니 딸이 자고 있던 방에 강도가 든 걸로 보였습니다. 방바닥에 이불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여학생이 누워 있었는데요. 얼굴에 누군가한테 맞은 듯 멍이 심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창문 방충망도 뜯겨져 있는 데다 옷장 서랍도 전부 열려 있었고요. 정말 이상한 건 이불이며 책상에 물이 흥건하게 뿌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얼굴에 멍이 들었다. 근데 방에 물은 또 뭐예요? 무슨 일이지? 창문으로 누군가가 침입해서 여학생을 때리고 살해를 했다? 일단은 물을 뿌린 거면은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어머님도 이 현장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충격이 너무 커서 그래서 자세히 신고를 못했던 게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저도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데 어머님도 신고하시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딸의 숨이 차마 끊어졌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흔들어서 깨워도 보고 물까지 먹여보려고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보면은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겠죠. 근데 이제 살아있기만을 간절히 바라셨던 거겠죠. 이거는 뭐 가슴이 아프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안타까웠던 건요. 밤새 딸에게 분명 병고가 있었을 거라고 직감하고 어머님이 딸의 바지부터 확인해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지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고 했고요. 바지를 벗겨보니 속옷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도 딸이 나중에 깨어났을 때를 생각해 그대로 들것에 실려 보낼 순 없다고 판단하고 구급대원들이 오기 전에 급히 옷을 갈아입힌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진짜 말이 너무 안 되는 상황인데. 야, 이 어머님의 심정이 이건 진짜. 야, 전날 밤까지 멀쩡하게 인사하고 방에 들어갔을 텐데 이게 어쩌다 이런 일이 참.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네요. 김 형사님이 얼마나 이 범인을 잡고 싶었는지도 심정이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상황으로만 본다면 범인은 강도가 아니라 성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사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피해 여학생이 하의가 모두 반듯하게 입혀진 상태인 걸로 봐서는 범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피해자의 옷을 다시 입힌 상황으로 추정이 됩니다.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이 있었다면은 분명히 무슨 소리가 났을 텐데 밤새 아무도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게, 혹시 그날 밤 다른 가족은 집에 없었나요? 집안에 전부 계셨습니다. 그것도 부모님은 바로 옆방에서
심지어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둔 거실에서는 동생들이 자고 있었고요. 다 집에 있었다고요? 네. 아니 근데 어떻게 가족 모두 비명 소리조차 못 들었던 거지? 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프로파일링 할 때 많이 쓰는데요. 긴장성 부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긴장을 해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옆방에 있는 상황에서는요. 범인이 소리 지를 경우에 가족들까지 전부 해칠 거다라는 위협을 통해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런 추측이 되는 거죠. 아이고.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게 그거가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범인은 그 집에 가족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짓을 했을까요? 어떤 놈이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 안을 둘러보니까 방바닥에 아주 작은 시멘트 조각 몇 개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시멘트 조각이요? 그게 왜 떨어져 있어요? 당시 절도범들이 방에 돌이나 이런 걸 창문 밖에서 던져보고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있다고 해도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지 상황을 한참 살핀 후에 침입하는 수법을 많이 썼거든요. 실제로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시멘트 조각들이 창문 밖 담장 위에 있던 것과 동일한 조각이기도 했고요. 절도범이요? 깊이 잠들었는지 확인하려고 그런 짓까지 했다고요? 야 이거는 한두 번 해본 놈 같진 않은데요? 절도범들 수법이면 돈 훔치러 들어왔다가 살해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 성범죄가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까 옷장 서랍이 막 열려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말 없어진 물건이 있었던 거예요? 네, 어머니 말로는 딸에게 항상 2만 원 정도 있었다고 했는데요. 책상 위에 있던 지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 이거 2만 원까지 가져갔다고? 아니, 뭐 돈을 떠나서 정말 인간이 아니네 이거는. 근데 강도라면 안방에 갔겠죠. 여학생 혼자 자는 방에 들어갔겠어요. 강도를 유장한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저희도 돈이 목적이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범행이 일어난 지역이 오래된 주택가였고 강도가 노릴 만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성범죄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던 겁니다. 아,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로 확인됐고요. 윗입술이 찢어지고 윗니 2개가 흔들리는 것으로 봐서 안면 폭행이 있었던 것도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놈이 있나 그래. 이거는 천물이나 우라통이 터지는데 범인 DNA는 나왔나요? 네, 피해자 몸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이 검출되면서 용의자의 DNA는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2005년이라 지금처럼 데이터베이스로 대조할 수는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서 족적과 쪽지문이 나오긴 했는데 물에 젖어 훼손된 상태였고 일단은 대조할 대상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없었어요? 뭐 새벽 시간이긴 하지만 주택 가면은 누군가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CCTV가 많지 않아서 인근에 사는 주민들과 새벽에 일하는 신문, 우유 배달업자들까지 다 탐문해봤지만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찾아야 하나? 단서가 DNA뿐이라니까 그러면 수사가 굉장히 복잡해지겠는데. 막막하죠. 수사 초기에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가족들이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는 걸로 봐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는 건데 이건 서로 아는 사람이라는 추정이 가능했고요. 게다가 피해자 방 창문으로 침입하려면 건물과 건물 사이 아주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피해 여학생을 노린 집 구조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피해 학생방 그 창문으로 들어갈지 알았던 사람이다. 근데 이게 아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면은 이건 정말 더 끔찍한 거네요. 정말. 설마 피해자 주변에 의심 가는 인물도 있었던 건가요?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탐문해 봤더니 사망한 학생에게 남자친구나 일반적으로 따라다니던 남학생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집, 학교, 학원만 다녀서 반에서도 항상 3등 안에 들 정도로 공부를 잘했던 모범생이었습니다. 사건 전날에도 학교에서 밤 9시쯤 돌아와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잠든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근데 시멘트 던진 것도 그렇고 흔적을 없애려고 물까지 뿌리는 걸 보면 전과자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열어놓습니다. 형사님들은요, 이 면식범의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친인척과 지인들, 그리고 학교, 학원의 친구들과 선생님, 동네 이웃들까지 전부 만나서 당일 행적을 조사하면서 DNA를 전부 채취하고요. 비면식범 중에 강절도, 성범죄 전과자까지 총 200여 명의 DNA를 채취해서 국가수로 다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일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아무도 없어? 강절도 성범죄 전과자 중에 나올 거라 분명히 예상했는데 참. 그러면 초범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 근데 진짜 그 물은 뭘까요? 어디서 물이 나서 방에 흥건할 정도로 물을 뿌렸을까? 그러네요. 이게 거실에 동생들도 자고 있었는데 뭐 욕실이나 주방에서 가져다가 뿌린 물은 아닐 테고, 그러면 현장을 훼손할 목적으로 물을 챙겨왔다는 건가, 범인이? 이렇게 성범죄하고 살인을 동시에 계획을 해서 현장을 훼손할 목적으로 물을 챙겨서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범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침입을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돈을 훔친 경험이 여러 차례 있는 자, 또 피해 여학생의 복잡한 이 집 구조 파악한 걸로 봐서는 범행 대상을 오랫동안 찾아서 관찰하고 지켜보고 결국 범행을 시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자로 1차 분석은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확실히 무게가 확 기웁니다. 현장에서 나온 DNA를 분석한 국가수에서 수사팀으로 연락을 해오는데요.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 DNA가 다른 사건의 현장에서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어머. 이미? 야, 그러면 같은 범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또 뭔 짓을 저지른 건데요? 4개월 전 바로 옆 관할서에서 강도강간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자매가 함께 사는 원룸에서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새벽 4시경에 범인이 보일러실 창문으로 침입해 자고 있던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던 사건이었는데요. 당시에도 새벽에 주택가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단서는 범인이 남긴 DNA가 전부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같이 사는 원룸이면은 언니도 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날 언니는 없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범인이 피해자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 언니랑 같이 살지? 내가 다 보고 있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 날을 지켜보다가 언니가 없는 날을 일부러 노렸던 거다. 아니면 동생이 없는 날만 노렸을 수도 있고 자매 중에 한 명이 없는 날? 그렇지. 맞습니다. 이 원룸에서 훔쳐간 것도 현금 2만 원과 저금통, 심지어 집에 있던 초콜릿 한 박스까지 가져간 상황이었거든요. 아유, 범인은 돈보다는 성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래. 이게 강도 목적은 아니야. 돈이 목적이었으면 통장이나 좀 더 돈이 될 만한 거를 가져갔을 텐데 완전 쓰레기네 진짜. 근데 혹시 이 피해자가 목격한 건 없었나요? 뭐 범인 얼굴을 봤다거나. 피해자의 진술로는 3, 40대의 미남형의 얼굴이었고 다리에 털이 없었다고 했답니다. 범인이 집을 나간 직후에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 걸로 봐서 차량을 소유했을 것으로 추정됐었고요. 야,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목격 진술이긴 한데
근데 이 정도 정보만 가지고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수사팀도 자매와 관련된 지인은 물론 관할 지역의 동정수법 전과자까지 전부 뒤져봤는데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범위를 넓혀 두 사건 발생 지역으로 동시에 오가는 가스, 신문, 우유, 배달업자까지 전부 수소문해봤지만 용의선상에 올릴 만한 사람이 없었고요. 야, 그런데도 안 나왔다니 참 도대체 이건 뭔지. 그럼 이 주변에 사는 사람이 아닌 건가? 그 차가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멀리서 와서 범행을 한 거면 야, 수사가 이게 더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좀처럼 범인의 꼬리가 잡히지 않았던 걸까요? 형사님들은요, 이 40일째 사건 발생 지역의 지구대 2층에서 매일 숙식하며 수사를 이어가는데요. 새벽 3시경에 신고 하나가 접수가 됩니다. 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야, 설마 또 강도 강간 사건이에요? 아닙니다. 여성 2명이 사는 반지하 집이었는데 창밖에서 웬 남자가 집안을 엿보다 도망갔다는 신고였습니다. 새벽에 여자들만 사는 집을 지켜봤다고? 야, 근데 이거 같은 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고. 참. 저희는 일단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바로 현장에 갔는데요. 집이 반지하인데다가 깜깜한 새벽에 벌어진 일이라 신고한 여성 2분은 범인 하반신만 봤다고 했어요. 뚜렷하게 단서가 될 만한 걸 보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반신만 봤다. 아, 그러면은 누가 그랬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무슨 단서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 손전등으로 남자가 서 있었다는 곳을 여기저기 비춰봤는데 창문 바로 앞 담벼락에 뭔가 반짝반짝 물기 같은 게 보이는 겁니다. 거기 물기가 왜 있지? 야, 이 범행 현장에 또 물을 뿌리고 간 건가? 혹시나 해서 가지고 있던 면봉으로 긁어서 국과수로 보내봤는데 정액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두 사건의 범인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럼 그건 맞았네. 그럼 정액이면은 창밖에서 그 집안을 지켜보면서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런. 새벽이라 보는 사람이 없을 줄 알고 골목에서 그런 변태짓을 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관음증에서부터 시작해서 변태짓 하다 살인까지 간 거네요. 네. 아, 이거 정말 소름 끼친다,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동네 변태 성욕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낮에는 동네에서 한 번이라도 이상한 행위를 하다 신고됐거나 목격된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하고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골목마다 차를 세워놓고 잠복하면서 이유 없이 돌아다니는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검문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야, 이놈 잡으려고 진짜 말 그대로 밤낮없이 매달리셨던 거네요. 근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참. 그렇죠. 쫓다 보니 계절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져 창문이 닫히니까 범인 입장에서 집안을 몰래 지켜볼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변태 출몰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그래도 저희로선 무조건 잡아야 했으니까 검문을 계속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놈은 안 돌아다니고 형사님들은 너무 춥고. 그러다 진짜 맹추위에 한겨울이 됐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잠복하면서 시동을 켤 수 없으니까 차 유리가 얼어서 깨지기도 하고 탐문하러 돌아다니다 신발이 눈에 져서 발이 얼기도 했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저도 딸이 있다 보니까 범인을 빨리 잡아서 죽은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피해자 사진을 머리맡에 두고 자기도 하셨구나. 형사님들이 발로 뛴 만큼 이 범인의 그림자와 서서히 가까워집니다. 탐문을 하던 중에 생각지도 못한 단서가 잡힌 건데요. 응? 이게 이렇게 중요한 단서가 될 줄은 제보한 사람조차도 몰랐다고 합니다. 아, 제보자도 몰랐다고요? 대체 무슨 얘기길래? 추운 겨울 연발도 녹일 겸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인 그 뜨개방에 들어갔다가
한 아주머니에게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아, 하긴 나도 몇 달 전에 이상한 거 보긴 했는데, 아니 글쎄 우리 딸이 목욕을 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거기 누구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깜짝 놀라서 얼른 욕실 들어가 봤더니 우리 딸 말이 창밖에 사람 그림자가 어른어른했다는 거지. 내가 그놈을 아주 족치려고 그 길로 달려갔는데 글쎄 담 타고 도망을 갔더라고. 아휴, 남의 귀한 딸한테 추잡스럽게.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야, 이거 창밖에서 이런 거면 그놈이 만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제보자분도 그게 살인 사건이랑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야, 이 정도면은 동네에 이런 일 당한 사람이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몇 달 전이라고만 했지 언제인지도 정확하지 않고 얼굴도 못 봤다는 거잖아요. 아, 이게 어떻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죠? 이 아주머니가 얘기를 꺼내니까 뜨개방에 있던 아주머니들도 그제야 자기네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맞장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이게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죠. 맞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불쑥 나타난 곳들을 하나씩 천천히 머릿속에 그리자 형사님 눈앞에 뭔가가 훤히 드러납니다. 응? 사건이 발생했던 관할 구역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었는데요. 뜨개방에서 들었던 여러 건의 목격담을 모아서 쭉 이어보니 범인의 거주지가 아마 이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공간이 있었구나. 아, 가운데요? 여기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곳이잖아요. 가운데는. 연쇄수법 범죄자들은 보통 자기 집 근처에선 절대 범행을 하지 않습니다. 도망치는 뒷모습만 봐도 이웃들이 알아보거든요. 아, 도주가 용이하려면 아주 낯선 곳을 선택하지도 않고요. 최적의 지역이 가운데 구역일 확률이 높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네는 아니고 걸어서 갈 만한 거리에 옆 동네만 노렸다는 거죠. 근데 아까 강도강간 사건 피해자가 범인이 나간 후에 자동차 소리를 들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 그러면 가까운 거리를 차로 움직였을까요? 사실 성범죄 피해자들은요, 범행 당시에 직후에 있었던 목격 진술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또 혼란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억들이 굉장히 왜곡되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면 범인에게는 차도 없고 3, 40대 미남의 다리털이 없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구역에 사는 남자들 중에 20대부터 40대 남성까지 범죄 전력과 무관하게 DNA를 채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일일이 전부 다 초범일 수도 있으니까. 야, 이 과정도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참. 이 범죄자들 패턴이 그렇다고는 하지만은 진짜 이렇게 해서 근데 나올까요? 나옵니다. 국과수에서 회신에 도착했는데요. 의뢰한 사람 중에 DNA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사건의 범인을 유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름이 나오네요. 아, 진짜. 정말 정확했던 게 저희가 예상했던 구역의 거의 중앙에 살고 있었습니다. 야, 대단하다. 근데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떻게 안 걸렸던 거지? 좀처럼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 씨는요, 29살의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었고요. 아,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말고는 전과도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야, 전과가 없었구나. 그래서 이때까지 안 걸렸었던 거야. 아우, 진짜. 그리고 DNA를 따라다니다가
어쩌면 유 씨가 범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딱 들어맞더라고요. 그럼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뭔가 느낌이 쎄하셨나 본데.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건데요? 제가 DNA를 채취하려고 전화를 걸 때마다 충주에 출장을 가 있다 하면서 자꾸 만남을 피하더라고요. 충주에 있는 경찰학교 레이저 사격장 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 직원이라고 하면서 신분도 떳떳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또 뭔 소리야? 그러니까 사육장 시스템 관리하는 회사 직원이 뭐 경찰학교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걸로 무슨 신분이 떳떳하다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채취하셨어요?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연락도 없이 대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 출장에서 돌아오면 연락 달라고 했는데 왜 전화 안 했냐고 하니까 바빠서 못했다는 둥, 명절이라서 안 했다는 둥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눈을 똑바로 보면서 협조 안 할 거냐고 물어보았더니 더 이상 핑계가 없었는지 그제야 수락을 했고요. 그때부터 찜찜했는데 결국 일치한다는 소리가 나와서 소식 듣자마자 바로 긴급 위치 추적부터 걸었습니다. 야, 진짜 어이가 없다. 뭐 피하면 뭐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살인을 저질러 놓고 집에서 명절을 보내고 있었네요. 아유, 어디서 잡으셨나요? 회사에서 멀쩡하게 일하고 있더라고요. 하하, 곧장 달려들어서 제압하고 수갑 채웠습니다. 야, 어떻게 그러고도 회사를 나가서 아무렇지 않게 일을 해나. 지가 정상인 것처럼 회사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야, 진짜 두 얼굴이다. 범행은 순순히 인정을 했어요? 네, DNA 결과를 들이미니까 바로 인정했습니다. 자기도 그 일로 괴로웠다며 많이 반성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씨. 네가 왜 괴로워? 반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괴로운 X가 남집 창문에서 그딴 짓이나 하고 있고. 저도 믿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DNA 채취하러 갔을 땐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그땐 죽였냐고는 안 물어봤잖아요. 하는 거예요. 안 물어봤다고. 뭔 소리야. 진짜 참. 왜 그랬답니까? 왜 그 어린 학생을 목숨까지. 소리를 지르길래 때렸고 신고할 것 같아서 죽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범행 후에 이제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문득 자기가 남긴 흔적들이 떠올라서 공원 수도가에서 물을 받아와 곳곳에 뿌렸다고 했고요. 도망가다가 공원까지 가서 물 떠왔다고요? 야, 이거는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죄책감이 없는 놈이네, 진짜. 한참 진술 받던 중에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갖고 제 귀를 의심하기도 했었습니다. 설마 또 미친 척 한 거예요? 자기가 꿈속에서 그런 줄 알았다고 했었습니다. 어머머머! 처음에는 무섭고 괴로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치 나쁜 꿈을 꾼 것처럼 기억이 흐릿해졌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최면을 했었던 것 같다라고요. 뭔 헛소리야. 야, 앞날이 창창한 그 공부 열심히 하는 여학생을 죽여놓고서 꿈꾼 줄 알았다니. 이게 무슨. 아, 이거 진짜 천인공노할 일이지. 참.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는 한 1년 전쯤 여자친구랑 헤어진 후부터였다고 했습니다. 새벽만 되면 못 참아서 남의 집을 훔쳐보면서 성욕을 채웠다고 했고요. 사건 당일에도 범인 대상을 찾아 골목을 배회하다가 불 켜진 방을 발견하고 들어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도 있었네. 아, 씨. 욕구를 못 참다는 거는 그건 인간이 아니지.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폭력성 높은 음란물 비디오가 60개가량 발견됐고요.
살인을 저지른 전후로 해서 10번가량 다른 집에 침입해 약 84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하고 귀금속을 훔친 여죄까지 드러났습니다. 야, 그런 피를 보니까 정신머리가 이상해지지. 씨, 거기다 무료까지 채웠네. 치. 회사원이면 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을 텐데 절도를 또 10번이나 그러니까. 했어요. 아. 죗값은 얼마나 받았나요? 징역 15년. 이거는 지금 강도 강간에 살인에 이건 범행 수법도 처음에 피해자의 진짜 억울함을 꼭 풀어주고 싶어서 이 사진까지 머리맡에 두고 잠드셨다고 했는데 참. 아,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정말.